최근에는 M7이라 그러잖아요. 매그니피션트 7이라 그래가지고 이 용어를 처음 쓴 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인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썼고요. 공교롭게도 이들 주식이 올해 굉장히 지금 그 약진을 했죠. 그래서 이 7가지 주식이라고 하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메타 이런 종목들인데 이들 종목이 수익률로 봤을 때 이제 제일 놀라운 게 엔비디아고 나머지 주식들도 한 평균 한 50% 정도는 다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들 종목의 그 향후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설왕설래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월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로 이들 종목이 향후에도 더 오를 수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 종목들이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 회사들이었죠. 그런데 현재 이제 기술력 플러스 올해 이제 부각된 테마가 이제 AI 혁신인데 이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시장 내에서 완전히 확고한 자리를 그렇게 이제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절대적이든 그 상대적이든 간에 기업의 마진하고 주가 수익률도 역시 이제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주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밸류가 높다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이전 버블, 여기서 이전 버블이라 하면 그 2000년 그 IT 버블하고 1972년 멀리는 니프티 50와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되겠습니다. 그 지난 몇 년간의 투자자들에게는 M7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떠한 매크로 상황에서든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초반 SVB 은행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보면 이들 주식에 이제 매력이 부각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이들 종목들이 이제 다량의 현금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이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고 더군다나 이들 기업들은 마진이 점차 늘어나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갖고 세이프 헤븐이라는 그런 그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미국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이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오히려 비중을 늘려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그 미 연준이 내년부터는 아마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들 기업들이 이제 그 랠리를 보이면서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또 하나의 그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경계감도 높아지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 기업은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주가를 좀 오르는 것을 좀 방해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올해 한 200%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시세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뭐 일부 또 대주주가 물량을 좀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주가 변동성이 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사야 된다.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 이제 시장 지배력이거든요. 그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그 엔비디아가 이제 AI에 대해서 가장 성숙한 기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월가의 이제 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생태인 쿠다를 통해서 10년 이상 소프트웨어와 드라이버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압도적인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그 AI 칩은 클라우드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용한 기업들은 워크로드를 한 크라우드 업체에서 다른 크라우드 업체로 이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많은 그 지지를 받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수십 년간에 걸친 플랫폼의 그 안정성 높은 시장 점유율, 산업별로 고유한 툴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호환성에 대한 평판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그 엔비디아의 AI 칩을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하드웨어, 네트워킹 하드웨어 조합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역량이 뛰어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월가 또는 그 엔지니어들의 높은 평가에 의해 가지고 엔비디아는 그 올해 들어서 매분기 시장의 기대치를 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했고, 제 기억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를 예상한 가운데도 엔비디아가 이제 이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함으로 인해 가지고 AI라는 테마에 가장 그 선두에 섰던 게 그 엔비디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 많은 또 지지를 또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동사가 그 주가가 차별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향후 이런 점은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인가, 뭐 미래 성장성을 담보로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차트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은 더블탑이라 그러죠. 이중 천장을 형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위에 이제 박스권을 조금 5, 6개월 정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 또 한 차례 주가가 이제 레벨업 되는 경험을 할 텐데 유감스럽게도 이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쌓이는 거고 그 이후에도 웬만한 거래 아니고는 이 가격대를 돌파하는 건 이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박스권이 과연 어떤 식으로 돌파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레벨업 되는지 아니면 다시 이제 그 단기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보일지 좀 방향성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계속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또 중요한 것은 그만큼 또 시장의 기대와 계속 그 부합을 해왔기 때문에 동사의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계속 그 높은 점수를 주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현재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1차적으로 봤을 땐 60일하고 120일선이 있는 450달러 내가 주요 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물론 이 선이 무너진다면 이제 박스권의 하단이 이제 400달러까지도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조정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단기 상승분의 2분의 1 조정,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2분의 1 지점이 어딘가를 봤을 때 또 역시 그 한 450달러 근처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450달러 정도 되면은 주식을 매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주의 대표주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자체 그 AI 반도체를 공개하면서 긍정적인 또 시장의 평가를 얻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그 반도체 칩을 보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AMD라든지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을 그 줄이고 또 최적화된 그 비용 구조를 이제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올해 4분기 그 실적 그 전망하면서 이제 가이던스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이 한 188억에서 191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오피스 365 구독자 증가, 그다음에 링크드인 구인 서비스인 탤런트 솔루션, 다이나믹 365 등의 수요가 이제 견조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그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갖고 온 일간 차트는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가고요. 이걸 장기 차트로 보면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작전주처럼 쉬지 않고 오른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다시 AI 그 대표주로 거론이 되면서 역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올해 그 주가를 이제 봤을 때 보면 상승 추세대를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계속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9월 중순에서 10월까지 일시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월 이후 다시 이 상승 추세대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좀 안정적인 랠리를 좀 선보였고요. 특히 이제 10월 말에서 그 11월 내내 그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는 조금은 좀 호흡 조절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상승 추세대를 복귀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중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될 걸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AI 관련주들은 이제 언제든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역시 조정 시 기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보일 때가 이제 적절한 그 매수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이제 한 달 정도 오른 이후의 조정기인 현재 시점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항선이 전 고점인 384달러가 되었고 2차적으로는 심리적 저항선이 한 400달러가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지금 뭐 일시적이지만 현 가격대에서 조금 더 그 내려간다면은 한 356달러 여기까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부터는 조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애플에 대한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아이폰의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가 주춤했지만 이미 그 모바일 기반의 그 서비스 기업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변신을 꾀하고 있어가지고 중국에서의 디바이스 매출 하락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진이 70%로 디바이스 제품 마진 36%에 비해서 매우 큰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플도 역시 그 AI 기업으로 이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15 프로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뉴럴 엔진의 발전인데요. 그래서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진을 했던 게 이제 4분기였는데 이번에는 그 애플 실적이 그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실제로 좀 보이고 있고 그 팩셋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근본 그 12월에 매출이 1,181억 달러를 이제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보다 또 굉장히 좀 개선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그 애플의 주가가 항상 12월에 안 좋았던 그런 선례를 쭉 갖고 있어서 올해 12월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과 좀 달리 12월에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에서 그 애플에 대해 분석한 리포트들도 보면 역시 이제 그 애플의 주가 모멘텀은 AI 기업으로의 그 성공적인 안착이다 이런 그 리포트가 주류를 이루는 걸 봐도 동사가 AI 관련 기업으로 어떻게 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느냐가 동사의 그 중장기 주가 방향성에 매우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주가 그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 중기적으로 그 상승 N자형을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연초 이후 현재까지 움직임 보면 그 상승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올해 이제 9월 중순 이후에 보면 이런 상승 추세선을 이제 일시적으로 그 하회를 하였고, 현재는 그 이 상승 추세선의 그 상단에서 현재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연말에 이제 이 상승 추세선을 이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중기적으로는 이제 매우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애플 징크스라면 12월마다 주가 계속 떨어졌다는 거 이게 이제 최근 몇 년간의 추세였기 때문에 올해 12월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좀
시장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12월엔 실적이 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예년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그러면 한 198에서 한 $200 정도가 심리적 저항선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지선은 121선이 현재 지나고 있는 한 $182 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10월 중순 이후 단기적으로 좀 급등했기 때문에 12월 또 말부터는 이제 다소 이제 숨고르기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거래량도 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상승을 위한 좀 휴식기다. 최근 모습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제 시장 자체를 보면 전기차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내연기관이 점차 이제 전기차로 대체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이제 지표들이 좀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테슬라의 판매량을 보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이른바 이제 세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테슬라만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경쟁 심화에 따라서 또 이익률 감소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 변동성의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는 어떨 것이냐 보면 2024년에도 전기차 판매량 증가할 컨센서스가 30%인데 달성이 역시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뉴스라면은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사이버 트럭 판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선점한 회사로서 판매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주가에 좀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이지만 여기 이제 많은 신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은 향후 동사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올해 매매했으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안 봤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매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제 패턴이 올해 7월에서 10월까지 대칭 삼각형이라고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높아지는 그런 게 이제 완성이 됐고 이제 방향성이 이제 유감스럽게도 이제 밑에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나온 다음 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폭락을 했는데 이른바 이제 하락갭이 이제 발생하면서 주가가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현재 좀 보였고요. 현재는 $200가 이제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한 다음에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역시 이제 주요 매물대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주가가 이제 큰 폭의 변화를 보이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가가 조금 더 밀린다면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를 해보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보다는 조금 이제 시장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 타이밍을 좀 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차 지지선은 한 $220 내외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주식들은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보다는 조정 시 매수, 그것도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차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 엔비디아죠.